건설안전 실기 기출문제풀이 제3강입니다. 자, 3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산업안전 삼보위라고 하죠. 삼보위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대상 사업은 이제 건설업일 때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억, 150억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제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일 때는 삼보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일 때 120억, 150억 기준으로 노사협의체도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죠. 도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적용을 해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어쨌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든 노사협의체든 대상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건설업일 때 120억, 150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공통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노사협의체 문제도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 수로는 50인 대상이 있고 300인 대상이 있습니다. 자, 50인 대상은 주로 유해 위험 업종입니다. 자, 토사석 광업처럼 유해 위험 업종. 위험 업종일 때 해당이 되고 그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일반적인 제조업이죠. 제조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50인이 일반적으로 기준이 된다는 거, 이 말을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 이론서 할 때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에 대한 표가 있었죠. 그 표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토사석 광업을 예시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농업과 같은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일 때는 300. 그래서 이 두 군데 어느 곳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 업종일 때는 10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300인, 100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쓰라고 해서 이제 건설업일 때의 금액 기준과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기준인 50인 또는 300인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쓰라는 것. 자, 2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방법을 쓰시오. 산업안전 삼보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로 합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어요.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까지 쓰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호선한다. 처리 방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합의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자, 뭘 처리할 때 이야기죠?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합의에 따라서 중재기구를 두어서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또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서 의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원장 선출 방법,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있어서의 앞에 있었던 이런 대상이 있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같이 해 놓으셔야 될 대표적인 내용인 듯 싶습니다. 자, 3부 중요한 기구죠.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핑크 채우시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농업은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일 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두어야 하냐라는 기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어업이잖아요. 농업어업이면 유해위험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300명이 기준이 됩니다. 300명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야 할 사유가 변경이 아니라 사유죠.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우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인원이 그동안은 규정을 만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인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작성을 해야 할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누구의 심의 의결, 뭐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는 당연히 산보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산보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뭐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여기서는 산보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농업이나 어업일 때는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300일 이상 돼야 된다. 30일 이내에 작성 사유가 발견했을 때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된다. 산보위의 동의를 얻어라. 산보위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규정 작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포함사항 4가지입니다. 이제 포함사항 4가지 써라는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뭐가 들어죠? 크게는 조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거, 안전보건관리, 그다음에 사고조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그다음에 직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서 이렇게 4가지가 주요 내용이 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직,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의 절차가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안전점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이라고 부르면 정기점검, 수시점검, 또 임시점검이라고 하죠. 수시점검, 임시점검 같은 말이죠. 정기점검, 임시점검, 그다음에 또 수시점검.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점검의 종류 뭐 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수시점검이 일상점검이죠. 일상점검과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임시점검, 그 다음에 특별점검. 여러 개 있다. 이런 점검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문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의 종류 2가지를 쓰고 간략하게 설명해라. 자, 쓰기 쉬운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정기점검은 일정 기간을 월별, 분기별 이렇게 점검하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작업 전, 중, 후에 하는 게 일상점검 또는 수시점검 이렇게 부르는 점검이죠. 그 2가지 쓰는 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네요. 수시점검, 작업 시작 전, 중, 후 이렇게 실시하는 점검이다. 정기점검, 매주 또는 매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점검이다. 특별점검, 설비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고장 수리 시에 실시하는 부정기적인 점검이다. 임시점검은 기계설비의 이상 발견 시 실시하는 점검이다.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할 때 들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 4가지 중에서 이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 2가지 쓰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점검의 종류 4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점검의 종류 중 어떤 기간을 두고서 행하는 정밀점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슨 점검이에요? 정기점검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점검의 종류 4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점검 끝입니다. 이제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안전검사 대상 여러분이 최초 3년 매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 기준을 알고 계시죠? 안전검사를 받은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격 증명서에 표시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합격 증명서에는 그 안전검사를 받았던 설비의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기계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청인이 누가 신청했는지 형식 번호가 있고 합격 번호, 검사 유효기간이 써져 있죠. 유효기간. 검사를 어디서 했는지 검사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4가지 쓰라 하니까 가장 쓰기 쉬운 게 뭐예요? 기계명, 그다음에 뭐 합격 번호, 합격 증명서니까 합격 번호, 검사 유효기간, 검사 기관.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사업장에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네, 양중기에 해당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가 들어가 있고 또 압력용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사업장에 압력용기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전검사 합격증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설비가 그 내용을 보시면 기계명, 또 형식번호, 합격번호, 검사 유효기간, 검사 기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물어본 건데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해서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 날부터 무조건 몇 년이죠?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 2년이죠. 2년마다. 그 밖에 유예유행 기구에도 똑같아요. 여기도 3년 이내 하고요. 최초 검사.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예, 여기는 이제 가로가 안 쳐져 있습니다만 똑같다는 이야기죠. 검사 주기는 검사 주기 만료 며칠 전에 안전검사 기관에 신청한다. 검사가 끝나고 이제 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2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러면 언제에 신청을 해야 되냐? 예, 30일 전입니다. 30일 전에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먼저 연락이 오죠. 언제 검사하러 가겠습니다.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지만 그냥 검사 연락이 안 오면 여러분들이 30일 전에 그 기관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다. 3년에 2년이죠. 예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일 때는 여기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이런 것들일 때는 건설 현장에는 6개월마다 해야 되죠. 또 압력 용기일 때, 압력 용기, 공정안전 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 용기일 때는 4년에 1회로 완화를 시켜주고 있죠. 이것도 예외로서 기억을 같이 해놓아야 할 부분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외 기준이 있었죠. 6개월 건설업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5가지 써라. 먼저 양중기 쓰면은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안전검사 대상은 뭐하고 안전검사 대상은 뭐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랬어요. 안전인증하고 흡사하다.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기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 추가가 되죠. 나머지 몇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5가지를 쓰라고 한 겁니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우리가 안전인증을 어떻게 외웠어요? 양중기에. 기억나시죠? 예.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였죠. 이렇게 하면 안전인증 기기가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된 게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였습니다. 자, 여기에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압력용기 여기에 다 있죠. 양중기가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 압력용기, 롤러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고기 잡으러 가자.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국소배기 장치, 이제 안전인증 기계에는 이게 없죠. 이게 없어서 이게 추가가 되는 거고, 원심기, 이것도 마찬가지. 컨베이어 로봇, 산업 로봇, 이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내용이죠. 안전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기, 사출 성형기, 고소 작업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안전인증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뒤에 가로가 쳐져서 이렇게 가로가 쳐져서 형 체결력 294, 294kN 미만은 제외한다.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산업용만 해당된다. 이동식은 제외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구체적인 사항도 기록을 해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로가 없는 것들을 써버리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가로가 없는 것들,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을 쓰셔도 되고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도라 이러한 내용들로 답안을 구성해도 좋은 답이 됩니다. 자, 하지만 또 문제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을 가로를 쳐서 가로 넣기로 낼 수도 있죠. 예, 2톤을 알고 있는지, 2톤 미만은 제외한다. 2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동식은 제외하는지, 이동식을 가로칠 수도 있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로 내용도 기억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능력, 역량, 이런 시간, 내가 공부할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 이걸 보고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취소한다고 하고 있고요.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검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지 않았으니까 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말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율검사를 인증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개선을 명할 수 일어난 경우 세 가지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쩔 때 인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예, 부정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취소해야죠.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적이 없다 이 말이죠. 실적이 없다.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대로 내용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일반적인 좋은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인정을 받을 때부터 거짓이나 부정이 있었냐. 그러면은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등 이제 행정적인 벌칙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는 이 계획서는 결국은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중원 교체.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안전관리자를 바꾸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무능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사업장의 재해 발생이 빈도가 너무 높아서 이러한 교체, 중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이 재해율이 나오죠.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몇 배입니까? 2배예요. 2배나 된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역량이 너무 딸린다거나,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너무 과대해서 수행하는데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원 교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예요. 자, 여기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고,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부수적인 설명의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다음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직업성 질병자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2건, 업무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재해율이 2배, 평균 재해율이 동종업종 같은 업종의 연간 재해율이 2배 이상인 경우에 2배, 2건, 3개월, 3명 이렇게 직업병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 3명, 그다음에 3개월, 2건, 2배 이렇게 22, 33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은 암기법입니다. 자, 말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게 문제죠. 이 문장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써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22, 33 기억하셔가지고 2배, 2건, 그다음에 3개월 또 3명 이렇게 해서 직업병 3명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고, 안전관리자의 정수 이상 중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입니다. 자, 여기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진단을 받아 이것을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장 4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진단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재해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에 여기도 몇 배입니까? 2배 이상인 사업장이에요.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의 2배 이상.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행이 안 돼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안전보건 진단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일 때는 3명입니다.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사업. 이런 사업장은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진단을 받는다. 요즘 사업장에서 난리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난리인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라 고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재해율이 2배 이상인데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에요. 당연히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흡이 따라왔을 때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나올 경우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작업환경,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도 안전보건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장 2배, 세율 2배는 앞에 있는 안전관리자 증원 기준하고 똑같고요. 중대재해는 여기는 무조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2명,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죠. 예, 비슷한 말들이 재해율 갖고 이야기하고 중대재해가 몇 건이냐 이야기하고 직업성 질병자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구분을 제대로 안 하면 상당히 헷갈리게끔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도 좀 이제 힘들죠.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울 때는 구분이 되지만 나중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 나중에 챙겨 보셔야 돼요. 시험 전에 좀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관서에 제출을 해야 되냐. 일수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일수는 받은 일수는 60일입니다. 자, 60일이 기준이고요. 안전보건 계획서는 시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명령을 받고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관서에다 제출하라 그랬고요. 60일. 그 다음에 계획서에는 뭐 들어간다?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제,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선계획서의 포함사항입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사항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과거에는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뭐야?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4가지 항목을 써라. 이렇게도 과거에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이제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에 물건의 검사,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3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이러한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 무상으로. 이때 수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이때는 어떤 경우겠어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죠.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극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극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수거를 할 수 있고요. 근로자의 신고가 있을 때,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도 수거를 할 수 있겠죠.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밖에 노동부 장관, 관서의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3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밖에 그것을 뺀 나머지 3가지 1, 2, 3번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어쩔 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제품,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이런 것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극박한 위험이 있을 때 신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할 때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 수사,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
이제 과거부터 나왔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어렵지만 저는 이제 한번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과거에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이런 문제들도 숙제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3번까지 있죠. 여기 3번까지 1번, 2번, 3번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전보건 계획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은 시험에 중요하죠. 안전보건 교육 관련된 것은 출제 확률이 아주 높다 생각하시고 마치 제유라고 같은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규정이나 빈칸을 채우시오. 정기교육은 제일 위에가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다음 제일 위에는 뭐가 있죠? 사무직 근로자가 빠져 있죠. 예, 사무직 근로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나눠져 있네요.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하고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시간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작업이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법상으로 표의 순서에 의해서는 정기교육 다음에 무슨 교육이요? 채용시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기 몇 시간이죠? 여기는 분기 3시간이죠. 3시간. 여기는 판매 업무가 아닐 때는 6시간. 관리 감독자 16시간. 일용 근로자 채용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일용 근로자 아닌 사람이 8시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채용시 교육이 맞네요. 채용시 교육이라고 해야 되고 작업 내용 변경 시 여기는 일용 근로자 1시간, 2시간. 특별 교육에서 작업의 종사는 일용 근로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일반적으로 2시간이죠. 타워 크레인 이렇게 나왔을 때가 8시간이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자라고 추가가 됐던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특별교육에서 16시간, 단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시간이 몇 시간으로? 2시간으로 나와 있고요. 건설업 기초교육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시간 관련된 내용들, 이 표 전체를 결국은 정기안전보건교육부터 관련된 여기에는 건설 기초보건교육까지 교육표를 다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라고 지금 제가 요구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용시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3시간이고 관리감독자 16시간, 그 다음에 채용시 1시간,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2시간, 특별교육의 단기간, 간헐적 작업일 때 2시간, 건설업 기초교육 4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표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 작업 8시간 있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앞에 봤던 여기 있죠? 예,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이 기준이라는 거. 여기서는 가로가 안 쳐졌습니다만 예, 가로가 쳐서 나올 수도 있다. 옆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2번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신규 보수 교육 시간입니다. 여기도 외우기 쉽잖아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만 66이죠. 66. 나머지 34, 24. 34, 24. 다 34, 24. 자, 뭐가 하나 또 있었죠?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었죠. 안전보건 담당자만 8시간이 보수 교육으로 있었다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66, 34, 24. 안전보건 담당자만 8시간 보수교육이 있었다. 자, 직무교육,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4명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이 표에서 교육 대상자, 여기를 쓰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답으로 써달라는 이야기.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받아야 할 대상자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대상자 쓰라고 하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4명을 썼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안전보건 담당자는 뭘 안 받아요? 신규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면 해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4명 쓰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교육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우리가 이제 건설안전기사이기 때문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육 시간. 그 시간은 이제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앞에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교육 내용이 2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교육 내용은 4시간의
교육 시간이고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내용 요약을 해서 교육을 하고요.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 교육 종류의 네 가지. 여기도 이제 앞에 표에 있던 가장 왼쪽에 있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이거 쓰란 이야기죠. 정기교육, 신규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작업내용 병행시, 건설 기초안전보건 교육. 제목 써달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려고 이렇게 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6번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 네 가지를 쓰시오. 교육 내용은 이제 종류가 더 늘어났죠.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직무 스트레스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늘어났고 공통 항목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다 돼 있죠. 공통 항목만 써도 교육 내용 네 가지가 다 답이 된다. 뭐 있었죠?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이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및 또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이것까지 하면 네 가지가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단 말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도 있고 정기교육에도 있고 정기교육 특별 그다음에 하나 뭐죠?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여기에도 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런 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방금 했던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답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우리가 암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산업안전, 산업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직무 스트레스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모든 교육 내용을 쓰라는 내용에 다 공통적인 답이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제일 먼저 외우셔야 되겠죠. 공통 항목이기 때문에. 자, 공통 항목 5번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다 공통입니다. 5가지가 공통이에요. 그 중에 네 가지는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채용시 교육 내용을 써라기도 1번부터 5번까지.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을 써라기도 1번부터 5번까지.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써라기도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써도 다 답이 된다. 교육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늘어나 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7번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5가지. 이렇게 쓰라고 해도 안전, 보건, 자, 안전이 있었죠. 보건이 있었죠. 법령이 있었죠. 직무 스트레스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5가지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자, 걱정이 뭐다? 이렇게 공통사항 빼고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까봐 걱정인 거죠. 자, 그것은 노파심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빼고 써라 하는 이야기고요.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5가지 써라. 여기도 안전, 보건, 산업안전보건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직무스트레스 다 이렇게 5가지가 공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볼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관리가 정기교육 내용 써라는 거,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 내용 똑같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개씩 정도는 좀 더 챙겨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만 부담되면 공통적인 거 4가지 내가 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홀가분하죠. 네. 자, 밀폐공간 작업식 교육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내용이 다르죠. 여기는 뭔 교육이에요? 밀폐공간 작업식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당연히 밀폐공간에서 위험성이 뭐예요? 산소 결핍이죠. 산소 결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겠다.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에 응급조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어떻게 구출할 것이냐?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보호구니까 송기 마스크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에 알려줘야 한다.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교육 내용에서 특별안전, 특별교육의 밀폐 공간 작업 시의 교육 내용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밀폐 공간 작업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 교육 내용도 우리 시험에서도 건설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출제가 이렇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자, 뭐 교육한다?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비상시 구출해,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작업자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 이제 일반적인 안전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교육의 3단계가 뭐냐?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지기태.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기태.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이 교육의 이제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진행 단계. 지식교육의 진행 단계는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진행 4단계죠. 자, 여기는 진행하는 4단계. 4단계. 기능교육은 뭐였어요? 준비를 시키죠? 준비, 설명, 그 다음에 실습,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태도교육은 청취, 들어라, 이해 납득, 이해해라. 그 다음에 모범,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각의 교육의 진행 4단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4단계까지 쓸 수 있으면 좋고요. 네, 지금처럼 안전교육의 3단계 물어보면 지기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OJT 교육을 간단히 설명하죠. 자, OJT,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OJT 교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OJT하고 OVJT 차이점을 알고 계시니까 OJT의 교육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개별 교육에 해당되며 그 사업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지도하는 개별 훈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이에요. 문맥만 통하면 돼요. 자, 사업장에서 강사는 누구다? 직장 상사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훈련 방식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은 답이 됩니다. 자, 직장 상사가 교육하고 개별 교육에 가깝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쓰시면 다 답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쓰시면 다 답이 됩니다. 자, OJT 교육을 간단히 설명하죠. 사업장을 떠나서 하는 거죠. 사업장을 떠나서 집체 교육, 다른 전문 강사,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다른 회사 직원들과 다수가 모여서 집체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을 떠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점, 단점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죠. 예, 그게 나와도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특징을 알고 계시니까 특징을 가지고 장점, 단점 쓸 수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또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OJT나 OJT 구분하셔가지고 쓸 수 있으면 되죠. 직장 상사가 강사이기 때문에 OJT에는 유대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장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OJT 교육의 장점. 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OJT 사업장을 떠나잖아요. 교육에 전념할 수 있죠.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죠. 또 교류 활동을 할 수 있죠. 다른 회사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 때문에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써지겠죠.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다수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는 이야기예요. 훈련에 전념할 수 있죠.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고 특별한 설비 기구를 이용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OJT 교육의 장점이다. 자, 말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서 4개를 채우고 와야 되죠. 4개를 채워서 쓸 수 있도록 다수를 집체 교육이니까 다수, 훈련에 전념,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설비, 기구를 경험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 4가지 쓰라는 문제였고요.
자, 14번. 안전교육에 적용되는 교육 지도 원리, 기본 원리를 네 가지 쓰시오. 교육에 적용되는 교육 지도 원리예요. 기본 원리. 여러분들이 그 자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랑 이 말 들으면 좀 기억이 나죠.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된다. 직관의 원리, 직접 경험의 원리라고도 부른 거. 직접 경험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통합화의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 통합의 원리, 직관의 원리 이런 것들이 교육 지도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네 가지 선택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지도 원리 필기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한 문제를 가끔가다 보였던 내용이죠. 여러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실기 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교육의 핵심은 뭐다? 여기 교육의 안전 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법상 교육입니다. 교육 시간, 대상자, 신규 교육, 보수 교육, 교육 내용 쓰라는 거 있었죠. 근로자 정기 교육, 관리 감독자, 채용시, 작업내용, 평균시, 교육 내용 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맞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 법적 교육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